요즘 계단을 오르면서 숨이 차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던 쌀포대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 중에 하는 소리가 나오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은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중장년층 분들과 함께 근감소증을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박순희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16초가 걸렸습니다. 정상인의 3배가 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단 2주 만에 9초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7세 김상미 씨는 악력이 너무 약해서 김치통 뚜껑도 혼자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4일 후 악력이 10kg이나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김치통은 물론이고 생수통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되었죠. 78세 최 사모님은 낙상 위험 때문에 혼자 외출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혼자서 시장도 가고 등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분들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값비싼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먼저 근감소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4시간 내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합성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낡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업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의 균형이 잘 맞아서 근육량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40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분해하는 속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빨라집니다. 그래서 4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매년 3%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 때 근육량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근육이 반토막 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육 분해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8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아미노산이 전혀 공급되지 않습니다. 아미노산은 근육의 재료인데 이 재료가 8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있던 근육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근육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밤새 분해된 근육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적절한 단백질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때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합성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1시간 내에 단백질 20g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아침에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 번에 단백질 20g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0g이면 계란 3개, 우유 600ml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 한 토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20g이라는 것은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순수한 단백질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40g을 먹으면 단백질 8g 정도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에게 맞는 아침 단백질 메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전통 한식 스타일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를 넣고 계란 후라이 하나, 김 몇 장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22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식 스타일입니다. 계란말이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컵,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단백질 20g이 나옵니다. 바쁜 아침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메뉴죠. 세 번째는 죽 스타일입니다. 삼계죽에 계란 하나를 풀어 넣고 두유 200ml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25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퓨전 스타일입니다. 아보카도 토스트에 연어와 계란을 올리고 우유 한 컵을 드시면 단백질 28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하지만 단백질만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과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6은 닭고기와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딸기, 키위, 피망 등에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5%나 향상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비타민 B6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포타슘, 마그네슘까지 들어 있어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생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고 특히 로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로이신은 근육 합성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이 적고 항염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2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된장찌개의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서로 보완하면서 흡수율도 높아지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량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수건 운동입니다. 수건 양끝을 잡고 가슴 앞에서 머리 위로 그리고 목 뒤로 가져가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어깨, 등, 가슴 근육을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생수병 운동입니다. 500ml 생수병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동키킥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차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강도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근육 피로가 빨리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주로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새로운 식단과 운동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죠. 이때 약간의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덜 듭니다. 이는 근력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부터는 근육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력은 빠르게 향상되지만 근육량은 좀 더 천천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일상생활 전반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백질이 수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섭취한 단백질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이 물질은 마법이 호르몬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효과를 증진시켜 당뇨를 예방하고 지방세포를 줄여 비만을 해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 기능까지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마이오카인이 뇌율에 신경성장인자의 분비를 촉진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0대는 예방 단계입니다. 아직 근감소증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시고 체중 1kg당 1.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60대는 적극 관리 단계입니다.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일 근력 운동을 하시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g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6개월마다 근육량 검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0대 이상은 집중치료 단계입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필수이고 하루 3번의 근력 운동도 빼먹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낙상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국인만이 장점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찜, 탕 요리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부드러운 단백질 섭취가 용이합니다. 갈비찜, 삼계탕, 생선조림 같은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로 식사하는 문화 때문에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도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영양 다양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발효식품 문화도 큰 장점입니다. 된장, 김치, 젓갈 등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이런 전통 식품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근육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인들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같은 버섯류는 비타민 D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서 근감소증 환자에게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지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8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유롭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식단을 기록하고 운동 일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량 측정, 악력 검사, 보행 속도 측정 등을 통해 개선 정도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근감소증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에도 근육량을 늘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계란 하나 더 드시고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더 넣어 보세요. 그리고 TV 보시면서 수건 운동을 5분만 해보세요. 2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감소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